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순위를 보니까 참 심플한 날인 것 같습니다. 테마가 거의 다 같은 테마에 속해 있던 종목들인데요. 1위부터 4위까지가 전부 의류, 자파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완전 고급 브랜드들보다는 대중적인 브랜드가 많은 것 같고요. 먼저 1위인 VF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VF는 1899년에 세워진 캐주얼 의류 기업인데 미국 의류 기업들은 뭐만 하면 1900년도 이전에 설립된 되게 전통적인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VF가 보유한 이제 브랜드들을 보시면 노스페이스, 반스, 그다음에 팀벌랜드, 잔스포츠, 이스트팩, 뭐 이런 키플링까지 정말 이제 네로라 하는 한국인들한테 특히 조금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기업 브랜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스페이스 하니까 또 제 학창 시절이 막 떠오르는데 저도 그렇고 이제 제 친구들도 그렇고 노스페이스 없었으면 애들이 안 끼워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새 애들은 이제 노스페이스가 아니라 뭐죠 스톤 아일랜드가 그런 것도 입는다던데 그게 사실 더 비싼 거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들의 등골은 더욱 강화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이렇게 좀 의류 기업들이 강했던 이유로는 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마스터카드가 이제 매월 이제 소비자 지출 패턴 분석을 하는 스펜딩 펄스라는 자료를 내놓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7월 중순부터 9월 6일까지 등하교 시즌, 그러니까 미국어로는 이제 백투스쿨 시즌을 맞게 됐는데요. 현재 시점으로는 미국의 백신 접종 호조 분위기 속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교로 성공적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백투스쿨과 관련된 소매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자료의 골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페럴, 그러니까 의류 쪽이 제일 많이 상승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백화점 매출도 2020년 대비 약 25%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특히 이제 백화점 매출이 또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메이시스와 같은 종목들의 주가도 좋았던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허가도 요청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진 상황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5위를 기록한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뭐 한국거래소와 같은 이제 거래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종목 코드가 NDAQ인데요. HTS에서 NDAQ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주봉 차트만 들고 온 건데 월봉 차트는 더 깜짝 놀라실 거거든요. 네, 이렇게 주가가 아름답게 우상향하는 것은 실적이 EPS를 보시면은 뭐 매년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4월 달에 이제 발표했던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매출과 이제 EPS가 각각 17%, 31%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의 사업 영역은 총 4가지로 보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거래소다 보니까 거기 거래소 안에서 거래되는 상품들, 그다음에 뭐 파생 상품들, 이런 증권 같은 트레이딩 수익이 가장 크게 되는데요. 이것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인기와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성장주라든가 테크주 같은 경우는 뭐 뉴욕 거래소보다 나스닥에 상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인기 편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들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나스닥이 뉴욕 거래소보다 빠르게 성장 중인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대표적인 하락 종목 5가지인데요. 어제는 주로 제약 기업들이 좀 하락세였던 것 같습니다. 버텍스, 인사이트, 바이오젠, 일라이 릴리까지 1위부터 4위까지가 전부 신약 개발사인데 그 바이오젠에 대한 뭐 잡음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5위 크라운캐슬 인터내셔널은 통신기지국을 임대 사업하는 리츠 기업입니다. 고객사들은 아무래도 뭐 버라이즌과 티모바일과 같은 통신 기업들이 이제 기지국 설치를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이런 크라운캐슬 인터내셔널한테는 수혜가 되는 거고요. 주가 흐름이 뭐 최근에는 나쁘지가 않았었는데 차익 실현 흐름이 조금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통신 3사가 미국 5G 기지국 설치에 대한
모멘텀이 2022년까지는 지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2022년 말까지 2억 5천만 명에 대한 이제 중간 대역, 그러니까 5G 대역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통신 임대 사업을 하는 크라운캐슬한테는 장기적인 수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1위를 보였던 이 버텍스 경우에는 뭐 개발 악재가 또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던 VX864 개발 물질에 대해서 추가적인 개발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2주 신저가를 달성했지만은 여전히 현지 투자은행들은 여전히 계속 매수 의견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바이오젠은 이제 아두카두맘 FDA 승인 이후에 뭐 잡음들이 있긴 하지만은 현지 투자은행들로부터는 계속적인 좋은 의견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번스타인에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인 $500를 내놨습니다. 네, 다음으로 순달람의 히든 코너죠. 오늘은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것만큼이나 미래에셋증권의 전체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신 10종목입니다. 종목들을 쭉 보니까 이제 ETF도 많이 있어서 ETF에 대한 인기가 조금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고요. 특히 중화권 업체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항서제약, 알리바바, 에사돈자동화, 그다음에 글로벌엑스, 차이나 컨슈머 브랜드 ETF까지 이렇게 총 5개가 있는데요. 항서제약과 이제 알리바바는 자주 저희 차트에서 나왔었지만 에사돈자동화라는 기업은 처음 나왔는데 정말 생소한 기업인데 그것도 상위권에 랭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에사돈자동화는 중국 내에서 핵심 자동화 부품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 설비 등을 또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의 화낙이나 독일의 쿠카처럼 산업 로봇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요. 이 표는 산업 로봇이 연간 1년 동안 설치되는 대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국가별 비교를 한 건데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일본인데 격차가 상당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그 와중에 4위가 되는 점은 조금 반가운데요. 어쨌든 중국이 그만큼 제조 강국으로서 사용되는 산업 로봇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앞으로도 더욱더 수요가 강해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점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임금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 3자녀 정책까지 부응할 정도로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타개할 정책으로 중국 공산당이 로봇 산업 육성으로 조금 이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켜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로봇 관련 정책 방향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얘네들이 정책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조금 분위기를 띄우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 순위 설명 마치겠고요. 내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